자, 지금 우리가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받고 지금 선생님이 9월 모의고사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죠? 완전히 분석. 9월하고 6월. 실제로는 두 개가 똑같아. 선생님 해설 강의 보면 알겠지만. 근데 요 두 개가 다르다고 느낀 애들은 왜 그래? 해석으로 풀어서 간다고. 뭔지 알겠지? 실제로 선생님 코드 보면 중요 정보 관점에서 바라보면 항상 똑같은 문제. A, B, C. 항상 상위권, 항상 하위권, 기복이 심하다. 자, 얘는 지식 자체가 없어. 지식이 없다. 자, 얘는 지식은 있다. 누구처럼? A처럼. 즉 A하고 B는 지식의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출제자의 목표는 뭐야? 출제자의 목표는 얘는 맞고 얘는 틀려야 돼. 이게 모든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야. 그러면 A는 맞고 B를 틀려야 돼. 만약에 B가 맞으면 1등급이 너무 많아지고 A마저 틀리면 1등급이 너무 적어지니까 얘는 맞고 얘는 틀리게. 그럼 차이점이 뭐야? 얘는 방식이 없고 얘는 방식이 있는 거지. 됐죠? 이걸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지금 뭔 말이야? 그냥 얘는 해석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되냐 안 되냐. 해석이 안 되면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상한 정보를 잔뜩 먹어버린다고. 그래서 오답으로 그냥 쓱. 자, 얘는 뭐야? 기준점이 해석이 아니고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라는 걸 갖다 학습했잖아. 2시간짜리를. 따라서 뭐야? 얘는 기준점이 해석이 아니고 중요 정보야. 즉 많은 정보를 읽는 게 아니고 중요한 정보를 찾아서 읽는 거지. 해석하다 보면 중요한 정보를 만나겠다가 아니야. 중요 정보에 대한 센서를 먼저 켜야 돼. 그래서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가 나오면 중요하고 안 나오면 안 중요해. 나는 중요한 걸 세게 읽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읽다 보면 중요한 정보를 만난다. 이런 애들은 뭐야? 9월 달에 다 틀렸어. 자, 그러면 6월하고 9월의 코드를 선생님이 분석해가지고, 그지? 추석을 기준점으로 추석 앞에는 유형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려고 그래. 특히 주제 빈칸이 이번에 좀 난이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좀 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6월하고 9월 비교했을 때 순서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주제 구간에서 좀 컸으니까 유형별로 주제 빈칸을 한번 좀 봐주려고 선생님이. 주제하고 빈칸을. 그리고 나서 추석 끝나고 나면 요 뒤에는 우리가 파이널 모의고사, 그지?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좀 할 테니까 이렇게 큰 줄기로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가볼게. 우선 큰 줄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수업 듣는데 지금 신규생이거나 아니면 요 방식을 익히는데 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선생님 유형별 풀이 비법 시즌 1하고 2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담당 조교쌤한테 신청하면 안내해 주실 거야. 선생님, 저는 학원에서 문제 푸는 거 말고 특히 신규생 같은 경우는 요 두 개를 풀면 이 방식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지 않게 될 거니까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딘가 봤더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 뜻이야? 주석이 뭔 뜻이야? 이런 뜻이잖아. 혹시라도 못 할까봐, 그지? 해석 버전까지 갖고 왔어. 너희들 내가 생각하던 뭐보다 무식하니까. 행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참고 견뎌라. 막 이런 게 커뮤니티 있더라고. 2달만 참아라. 막 이런 거 다 헛소리야. 이런 애들이 B야, B. 진짜로 난 그렇게 생각해. 나 이거 보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요즘에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니 봐봐. 삶을 자꾸 의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안타까워. 견디는 건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B의 마인드야. A는 어떻게 해? A는. 근데 이게 수험생이 아니야. 고3을 떠나서 강사도 마찬가지야. 학원 강사도. 직업이 돼도. 부모가 돼도. 다 똑같아. 뭐야? 누구 울 수도 있다. 감동받고. 마음의 준비해. 울 것 같으면 참아.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공부할 때 내가 책상에 써서 붙였던 거거든. 갖고 나 혼자서. 옛날에 우리 때도 이런 말 엄청 많았어. 나 때도 누가 이렇게 딱 써놓고 나 혼자서 막 여기를 벌린 거야. 매일 좀씩 살면서 이렇게. 근데 진짜 행복이라는 게 쉽게 눈에 안 들어와. 자기가 존나 찾아야 돼. 생각해봐. 이렇게 있지 않다니까. 이건 택도 없는 소리야. 이런 거 아무도 없어. 세상 모든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세상에 제일 부자도 이러진 않아. 근데 진짜 거의 이 정도야.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삶은 세상에 없어. 대부분 이래.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에다 아주 작은 걸 갖다가 자기가 볼 수 있냐 싸움이야. 정말로.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행복하다 이런 건 전혀 없어. 이걸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차이야. 생각해봐. 9월 시험 못 봤잖아. 그럼 대부분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아니다. 내가 부족함을 이번에 찾아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알겠지? 생각을 해봐. 정말로. 아무도 울진 않네. 혼자서 막 이거 하면 설마 흐뭇했겠냐? 다음 시간에 시즌2가 준비되어 있어. 근데 한 번에 하면 진짜 울까봐. 나눴어. 너 진짜 울을 수도 있으니까. 자, 매일 개인별 숙제를 하면 읽는 능력이 올라가고 정확도가 향상이 되고, 즉 어떻게 되는 거야? C가 B가 되는 거지. 지식이 생기는 거야. C가 B가 되는 작업. 자, 수업을 들으면 중요 정보를 찾는 능력이 생겨 속도가 향상되겠지. 즉 뭔 말이야? 방식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 뭐야?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한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나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매일 숙제의 목표, 현장 강의 목표, 온라인 고에서 그리고 여기 참여 좀 해라. 진짜 무단으로 빠지면 그냥 빼버릴 거다, 명단에서. 아니, 생각해봐. 내가 미쳤다고 이걸 하겠냐.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다 인건비야, 내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해주잖아. 아니, 너가 학원비 안에 포함된 거야. 제발 하라고, 이 미친놈들아. 자, 근데 온라인 모의고사에 내가 왜 안 할까 생각해봤더니 온라인 모의고사 효과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생각해봐. 이게 봐봐. 3,000원짜리야. 그럼 안 가져갈 거잖아. 근데 3,000만 원짜리래. 그럼 가져갈 거잖아. 그러잖아. 너 도둑놈들처럼. 실판. 그러니까 온라인 모의고사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온라인 모의고사, 그러니까 난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야. 너희들이 안 하는 건 내가 전달을 뭔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좀 되게 어른스럽지 않냐? 너희 탓이야, 이 개새끼들아. 속으로 이런 마음이 존나 잔뜩이지. 안 되면 너희 탓해보라. 네, 진짜 그 생각이야. 항상 내가 수업을 설계할 때 목적은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수업에 녹여 넣을까? 그러니까 단어를 외라라고 말하고 싶어. 그러면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수업을 갖다 만들어 보는 거지. 역접 대조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뭐야? 역접 대조 좀 공부해라 이거 대신에 수업 안에 그걸 내가 녹여내는 거야. 이제 알겠지? 자, 온라인 모의고사라는 건, 자, 우리가 오늘 주제를 해. 다음 시간에 뭐 어휘어법을 해. 그 다음에 빈칸을 해. 그 다음에 순서를 해. 막 이런 다음에 현장 강의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 모의고사는 항상 내가 만약 토요일 날 온라인 모의고사를 봐. 그럼 주제에 대한 복습을 해보는 거야. 현장 강의에서 배웠으니까 바로. 그지? 근데 여기 한 칸이 비었잖아. 자, 뭘까? 빈칸 채우기. 너가 약한 게 빈칸이잖아. 저도 못하잖아. 다 틀리잖아. 다 틀려. 뭐야? 선생님이 게을러가지고 이걸 안 지웠겠냐?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정도로 게으르진 않아. 다음 시간에 대해서 예습을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그 다음 시간에 뭔가 부족한지를 알고 들어오게 될 거 아니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온라인 모의고사를 볼 때 그냥 전체 유형을 다 떠올리지 말고 지난 시간에 현장 강의에서 했던 유형에 대한 좀 복습, 다음 시간에 현장의 강의에서 하게 될 거에 대한 자기 객관화, 이걸 좀 하면 좋아. 그리고 온라인 모의고사에 대해 자꾸 착각하는데, 온라인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이건 실력이 아니고 실수에 관련된 거잖아. 자, 내가 맞고 틀렸어. 자, 틀린 게 7개야. 근데 예를 들면 다시 풀었네? 그랬더니 6개는 틀리고 1개를 맞아. 1개를 맞아. 얘를 집중하라는 거라고. 왜? 얘가 실수니까 얘는 실력이고. 뭔지 알겠지? 요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라고. 요 한 문제가 등급을 가르게 된다니까, 결국은. 내가 왜 틀렸지? 이런 것만 없으면 돼. 출판. 자, 시험지는 항상 동일해. 그냥 기출코드 탑10하고 유형별 풀이 2시간짜리 강의 이것만 숙제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하는 거지. 뒷페이지를 보고 앞페이지를 떠올리는 거야. 첫 번째 문제 순서, 두 번째 유형별 풀이 비법, 세 번째는 어떤 문제를 건너뛸지, 이런 것들. 그냥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잖아. 자, 그래서 요 3개만 있으면 돼. 요 3개 갖고 모든 게 다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선생님의 수업이야. 자, 9월 모의고사를 분석해보면 결정타 요 2개였던 것 같아. 그치? 정답률을 보면 압도적이잖아. 6월이 너무 쉬웠고 9월은 어려웠고. 여기서 무너지면 답이 없어. 뭔지 알겠지? 왜? 뒤에 21문제나 남았잖아. 여기를 잘 돌파해야 돼. 그래서 요거 좀 다뤄줄 거고, 빈칸은 뭐야? 난이도가 이게 정상이야. 근데 이게 너무 비정상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해석이 안 돼요, 선생님. 단 답은 찾을 수 있어. 이걸 갖다 훈련시켜 줄 테니까. 됐죠? 주제 20번부터 24번까지 나온 유형이고, 핑크색 구간이겠지. 2페이지 오른쪽, 3페이지 전부. 이 구간이 엄청 중요해. 자, 생각해봐. 얘들이 주제야. 그럼 얘들은 밑줄, 빈칸, 낱말. 얘들이 결국 뭐야? 1등급의 결정타야. 그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얘야. 근데 뭐야? 내 생각에는, 자, B한테 물어보잖아. 얘는 해석이 기준이잖아. 선생님, 얘들 해석이 되게 쉽네요. 얘들 해석이 존나 어렵네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A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선생님, 해석은 얘는 되게 쉽네요. 얘가 해석이 어렵네. 이건 똑같아. 왜? 지식이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방식이 다르다고. 쉬운 문제도 항상 뭐야? 정확하게 푸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건 똑같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해석이 안 돼도 좋은 방식으로 버텨낼 수 있다고. 평소에 습관이 이렇게 되면. 됐죠? 자, 이 노란색이 나타나는 게 뭐다?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라는 센서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니까 이건 쉬우니까 해석으로 풀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건 어려우니까 해석으로 못 풀어. 이렇게 된다니까? 해석이 쉽든 어렵든 항상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를 풀면 똑같아질 거 아니야. 제발. 자, 주제 유형은 2등급은 왜 중요해? 빠르고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유형이야. 자, 1등급이 목표인 애들은 다른 유형에도 도움이 돼. 자, 주제는 어떻게 돼? 우리 다 알지? 자, 그려볼게 간단히. 34번까지는 이 그림으로 가는 거야. 자,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화한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이게 A의 마인드야. B는 어떻게? 그냥 냅다 주제 찾겠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차이가 엄청 큰 거라고. 칠판.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화하면 주제를 잘 찾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5문제잖아요. 아니야. 이게 14문제로 바뀌어. 칠판. 자, 주제 5문제를 완벽하게 자기가 숙달시키면 주제 찾고 반의어 하면 낱말이 해결돼. 주제 찾고 동의어로 재진술을 걸면 동의어로 재진술, 즉 성격이 좋다를 인품이 훌륭하다로 재진술을 걸면 빈칸 해결돼. 주제를 찾은 다음에 주제하고 무관한 걸 찾으면 흐름무관이 해결돼. 주제를 짧게 요약하면 어떻게 돼? 주제를 짧게 요약하면 요약문이 해결돼. 자, 장문 2개짜리는 복습이야. 주제에 대한 복습, 낱말에 대한 복습 이렇게 된다고. 딱 수능의 절반이 뭐야? 주제야. 그럼 선생님 14개가 남잖아요. 근데 그 14개 중에서 9개가 뭐야? 목적, 심경, 일치 4문제, 장문 3문제. 뭔지 알겠지? 제발 주제만 잘하면 됩니다. 자, 밑줄, 빈칸, 낱말이 어렵다는 건 다 헛소리야. 생각해봐. 자, 이렇게 보면 다 똑같잖아, 4문제가. 그냥 주제 찾으면 된다니까? 지문에서 송유근이 성격이 좋다 이것만 찾으면 돼. 왜? 지금 봐봐. 주제 힌트가 하나가 나오고 2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몰라도 돼. 왜? 어차피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여긴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을 거니까. 그잖아. 송유근은 성격이 좋다야. 그럼 힌트가 하나 더 나온대. 그럼 뭐가 나오겠어? 인프밀러가 이런 게 나오겠지. 그렇잖아. 똑같다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를 약간 비유적으로 어렵게 줘. 상관없어. 그냥 이거 고르면 되잖아. 선택지에서. 왜? 2개는 똑같으니까. 자, 힌트를 뺏어갔네? 몰라도 돼. 왜? 선택지에서 이거 고르면 되잖아. 자, 낱말은 그냥 반의어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잖아.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틀린 거지. 엄청 간단하다고. 그럼 결국 뭐야? 주제 찾은 다음에 반의어를 걸면 낱말 해결되고 주제 찾은 다음에 동의어를 걸면 밑줄하고 빈칸 해결된다. 이렇게 걸리는 거지. 이런 느낌. 엄청 간단한 거야. 그냥 1번 힌트의 관점에서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주제 풀 때 성격 힌트를 다 찾는 연습만 하면 돼. 힌트를 다 찾는 연습. 이게 관역의 가운데를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간단해. 밑줄, 빈칸, 낱말은 뭐야? 우선 지문에서 주제가 2개 이상 있는 지문을 골라.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뺏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면 돼? 주제는 문제를 풀 때 힌트를 다 찾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라고. 왜? 하나를 뺏길 거니까. 뺏어가 봤자 아무 상관없어. 왜? 나는 이걸로 풀 거거든. 그리고 얘하고 얘는 똑같잖아. 왜?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그래서 성격이 좋다를 찾았으면 밑줄은 재진술, 빈칸도 재진술, 낱말은 반의어. 이렇게 찾아보는 거라고 그냥. 됐죠? 자, 그럼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자, 여기다 간단히 내가 먼저 그려줄게.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화하는데 기출 코드 1번에서 뭐라 했어? 그건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다. 이렇게 설명했어.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물론 당연히 뭐야? 구체화라는 건 긍정적 가치 판단 또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겠지. 자, 선택지에서 뭘 세게 읽어야 돼? 공통 단어와 특징 단어. 지문에서 뭘 세게 읽어야 돼? 첫 문장. 그 다음에 주제 표현. 그 다음에 연결사, 끝문장.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은 무조건 있는 거고 얘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이게 다야. 이걸로 34번까지 가는 거야. 이거 하나만 딱 그려놓고. 칠판. 주제라는 건 소재를 구체화하는 거고 소재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자, 공통 단어로 소재 찾는다.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은 이거다. 구체화는 이거다. 다 알잖아. 자, 기출 코드 1번, 2번에서 정리해서 볼게. 아, 소재를 구체화하는 전개 방식은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다. 요거 그림. 요거. 자, 기출 코드 1번에 말해놨지? 자,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다. 단 생략할 거다. 그냥 뭐야,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 대부분이 이걸로 다 풀렸잖아.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택지에서 세게 읽을 건 공통 단어와 특징 단어. 지문에서 세게 읽을 건 첫 주연 끝, 첫 주연 끝. 자, 이것도 뭐야? 기출코드 이번에 다 정리했잖아. 공통 단어 설치하고 특징 단어 구체하고 첫 주연 끝 세게 읽고 주제표는 명의진을 역접인간 뒤 예시를 가는 대전 아까 대의 차이점. 이렇게만 딱 외우고 있으면 된다니까. 제발. 감으로 푸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시험장 가면 그냥 로봇처럼 푸는 거라니까. 왜? 문제가 똑같은데. 말했잖아. 순발력 이런 건 진짜 뭐야? 거지 같은 소리야. 순발력은 누가 하는 거야? 준비 안 된 학생이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니까. 아니 똑같이 나오는데 순발력이 왜 필요해? 순발력은 언제 쓰는 거야?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근데 수능은 똑같이 나오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수가 없잖아. 자, 기출코드 1번, 2번. 그냥 이 그림만 머리에 그리고 문제를 풀면 돼. 자, 9월 평가원 코드는 두 개야.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역접 대조하고 예시 인용을 활용할 수 있는 애들. 이게 A, B의 차이점이었다고 나는 생각이 돼. 자, 선택지 활용 볼게. 자, 9월 22번에서 나왔지? 자, 지문에 소셜미디어가 엄청 나오고 소셜 캐피탈이 엄청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 거야? 야, 1번으로 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3번에 사회적 자본 있고 4번에 소셜미디어 있어.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게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라고. 그럼 생각해봐. 이 지문의 소재는 뭐야? 소셜미디어하고 사회적 자본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왜 그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B를 꼬시기 위해서. 아니 생각해봐. 요 둘 다 찾았으면 1번으로 오면 돼. 근데 파란색만 찾았어 4번으로 가. 빨간색만 찾았어 3번으로 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B를 위한 선택지를 만든다고. 이게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야. B를 위한 선택지를 만든다. 칠판. 자, 24번도 똑같잖아. 자, 지문에 뭐가 나왔어? 자, isolation, set apart, 그 다음에 separating, 분리하다, 고립되다. 그지? 분리하다 이런 게 나왔잖아. 그럼 바보 멍청이도 이건 뭐야? 내가 세상하고 고립되고 단체하고 분리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칠판. 따라서 뭐야? 야, 분리, 고립이 2번, 3번, 5번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출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지문의 핵심 소재는 고립이다. 난 2번, 3번, 5번만 잡고 풀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우연이 절대 아니라니까. 객관식을 매력적으로. 야, 너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으라고. 그럼 옆으로 가. 턱을 괴고 있어. 옆으로 가면 되잖아. 아까 그 초반에 감동적인 분위기 다 깨졌잖아. 칠판. 갑니다. 자, 역접 대조하고 예시 인용은 얼마나 나왔는지 볼게. 칠판. 자, 20번에서 벗이 나왔었지. 20번에서 벗. 자, 21번에서 in spite of하고 even if가 나왔고, 23번에서 by contrast가 나왔고, 30번에서 in contrast가 나왔고, 31번에서 특정세 예시가 나왔고, 32번에서 although가 나왔고, 그 다음에 33번에서 예시하고 역접이 나왔고, 34번도 아테네라는 특정 도시가 예시로 나왔고, 36번에서 on the other hand라는 대조가 나왔고, 39번에서 이집트 피라미드라는 특정 건물이 예시로 나왔고, 40번에서 while이 나왔고 비교 대조로, 41번, 42번에서는 첫 단락에서 for example, 두 번째 단락에서는 for example하고 in contrast. 우리가 나름 까다롭다고 생각한 애들은 전부 다 뭐야? 역접 대조 아니면 예시 인용이라니까 진짜로. 독해가 3000% 빠지지 않아. 제발 이 그림만 정확하게. 근데 말했잖아. 내가 보면 A나 B나 지식이 비슷한데 뭐냐면 A는 평소에 내가 옆에서 푸는 걸 보잖아? 그럼 악착같이 이걸 좀 자꾸 푸는 느낌이 있어. 근데 B는 뭐야? 그냥 이렇게 잡아. 그럼 이게 긴장 안 될 때는 상관없거든. 시험이 어려울 때는, 시험이 쉬울 때는 이렇게 잡으나 이렇게 잡으나 상관없어. 6월달처럼 쉬울 때. 근데 9월처럼 어려울 때는 이렇게 잡으면 미끄러져 버린다니까. 아주 작은 차이야. 다 알지. 아니 B라고 이거 모르겠어? 이거 다 알지. 근데 평소에 뭐야? 악착같이 그걸 시험장 가서 갑자기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평소에 내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제발 그냥 수업을 듣지 말고 비교해야 돼. 제발. 1교시 때 자기 뇌를 객관화하고, 그럼 생각해봐. 나도 내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을 다 여기다 펼칠 거라니까? 그럼 비교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떡해? 아니, 우리 수업은 엄청 간단하잖아. 자기가 먼저 풀어. 그 다음에 자기가 연필로 풀어. 선생님 걸 들어. 그러면 일치하고 불일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잘했네, 이건 못했네. 그럼 이거 빨간 펜. 그리고 나서 이것만 뒤지게 집중 학습. 이 간단한 걸 못해? 근데 왜 못해?
1교시 때 자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자기 객관화를. 그래서 좋은 수업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아니 생각해봐. 시험장에서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지 듣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 아니 내가 금쪽 같은 1교시를 줬잖아. 생각하라고. 그래서 제발 각자 역할 좀 하자고. 나는 너희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줄 거야. 기출코드하고 유형별표를 박아줬잖아. 그럼 너희들은 자꾸 그 지식을 꺼내야 된다니까. 이 연습이 너무 부족해. 내가 이번에 보니까. 이게. 근데 B는 이걸 잘 못하더라고. 내가 보면. 시간을 줘도 자기 머릿속에서 지식을 끄집어내는 걸 잘 못해. 그러니까 지식을 머리에 넣는 건 잘하거든. B도 A만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을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면서 끄집어내는 이게 굉장히 약해. 시간을 줘도. 그걸 해내야 돼. 왜? 시험장 가면 결국 그걸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들었잖아. 이제부터는 제발 뭐야? 스스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생각하기 작업을 좀 해봐. 그래서 그냥 계속 나는 그 생각으로 목표로 하는 거야. 수업을. 아, 얘들이 어떻게 하면 생각을 많이 할까? 이것이. 그래서 1교시 때 스스로 많이 생각하기. 2교시 때 비교하기. 그럼 뭐야? 불일치 부분을 집중학습하면 되잖아. 빨간 펜 치고. 그럼 뭐야? 선생님 저 불일치가 점점 줄어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시험장 가면 어떻게 돼? 그냥 기출코드하고 유형별표가 눈에 빵 들어온다니까? 그걸 해주고 싶다고. 아니가 우리가 9월달에 친하면 뭐하냐. 수능 끝나고 반갑게 연락할 수 있어야지. 가볼게요. 증명하는 거야. 내 방식이 옳다라는 걸. 너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옳아. 우리가 가는 길이 맞아. 그러니까 열심히 걸어. 이게 맞나 이런 헛생각하지 말고. 칠판 판서 없이 다 풀 수 있어. 자, 공통단어. 하나, 둘, 셋. 이건 했겠지? 짐승이 아닌 이상. 그지? 자, 이건 왜 준 거야? 선택지 만들 때. 세상 멍청이도 지문을 보면 학생 얘기가 나오는 걸 알거든.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없으면 그 선택지를 지울 거니까 다 준 거야. 자, 두 번째는 뭐야? 세상 멍청이도 시험을 봤을 거거든. 이 지문을 읽다 보면 시험 얘기가 엄청 나오잖아. 따라서 뭐야? 삼지선다로 좁혀지는 거야, 여기서. 그지?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두 개를 하는 순간 뭐야? 잘 봐봐. 100m 달리기에서 90m 앞으로 10m 앞에 간 거야. 이렇게 하면. 10m는 좀 걸지. 5m 앞에 간 거야. 자, 이렇게 하면 10m 앞에 간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버튼을 누르잖아? 그럼 50m 앞에 가게 돼. 50m 앞에. 칠판. 자, 이 글의 소재는 학생의 시험이야. 학생의 시험. 1번, 3번, 4번이 가능해. 단, 여기서 버튼 하나 누르는 순간 뭐야? 지금 여기까지는 100m 달리기에서 10m 앞에 온 거야. 이걸 50m 앞으로 던져볼게. 이렇게 돼야 돼. 즉, 노란색 두 개를 보는 순간, 공통점이네? 부정적 가치 판단이네? 이 사람은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들의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 가치 판단을 하고 있구나까지가 공통 분모야. 그러면 지금 봐봐. 자,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의 시험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럼 9차의 관점에서 보면 뭐야? 9차의 관점에서 보면 3번하고 4번이 완전한 대칭성이야. 자, 봐봐. 4번 스탠다드 표준화, 즉 획일화야.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획일화된 게 문제냐? 이런 거야. 3번은 반대잖아. 퍼스널리티. 너무 개별화된 게 문제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빼박이야. 생각해봐. 답이 몇 번이야? 답이 4번이잖아. 그럼 3번을 만들 때 어떻게 생각한 거야? 이 지문을 읽다 보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을 무조건 만나게 돼. 거기다 뭐까지 만나? 거기다가 이것까지 만나게 돼. 생각 없이 읽으면. 개별화가 나왔잖아. individualized. 사실 이 문제가 좀 아쉬운 건 뭐야?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썼어야 돼. 그래야 3번이 더 매력적으로 돼. 그게 좀 아쉬운 문제. 하나 아쉽다면. 됐지? 그래서 생각해봐. 이 조건을 기억한다면 출제자가 3번을 존나 정성껏 만든 거야. 그럼 봐봐. B처럼 생각 없이 지문 읽고 선택지를 보잖아? 그럼 3번 아니면 4번 같네 라고 다시 읽어야 돼. 왜? 출제자가 존나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야? 존나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야? 이지선다야. 그러니까 선택지가 매력성을 띠면 띨수록 우리는 유리하다니까. 반대로 매력적인 오답이 없으면 그럼 답이 보이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야. 우리 방식으로 하면. 자, 공통단을 봤어. 그럼 뭐야? 너무 매력적이잖아. 그럼 누가 봐도 3번 아니면 4번이야. 이 글의 소재는 학생들의 시험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그 문제점이 너무 획일화, 표준화가 문제면 4번, 개별화가 문제면 3번. 이건 빼박이야. 왜? 출제자가 선택지를 존나 정성껏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봐봐. 3번이 없어. 그럼 답 고르기가 엄청 쉬울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든 좋다니까, 선택지를 먼저 보면. 그래서 선택지를 봐서 이렇게 선택지가 압축이 돼. 그때는 뭐야?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다는 뜻이야. 반대로 압축이 안 돼. 그 말은 뭔 말이야? 매력적인 오답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뭐야? 선택지를, 지문을 대강 읽어도 답은 바로 보여본다는 뜻이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이 상황을 만들어내라고. 이게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라니까. 이 한계를 모르냐고, 멍청하게. 칠판. 자, 첫 주연 컷을 세게 읽는 거야. 약속했잖아. 그냥 약속대로 제발. 나는 제발 싫어하는 게 순발력. 순발력은 아예 필요가 없어. 순발력은 전혀 필요가 없어. 갑니다. 칠판. 자, 이게 티키타카야. 내가 선택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예상했잖아. 자, 이제 어디 세게 읽으면 돼? 첫 주연 컷 세게 읽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 뭔가 학교 시험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보여. 그럼 이 노란색을 보고 뭐야?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문제점 이렇게 보는 거야. 혼란스러운 변화. 그냥 뭐야? 문제점 이렇게 되는 거지. 학교에서 혼란스러운 변화가 있대요. 다 알잖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그래, 어떤 변화, 어떤 혼란, 이걸 기다리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 자, 봐봐. 야, 다음 시간부터 수업 방식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내가 말을 하고 멈추면 이상하잖아. 왜? 불완전한 진술이기 때문에. 뭔지 알겠지? 학교에서 어떤 혼란스러운 변화가 있대. 그럼 무조건 뭐가 붙어야 돼? 구체화가 붙어야 된다. 칠판. 시험에 이거 엄청 나옵니다.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말해. 그럼 애들이 물어보겠지? 어떤 변화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해. 그러면 화분을 산 사람이 어떻게 달라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너 참 말했잖아. 근데 인터넷 판매를 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화분 가게로 전화가 존나 올 거잖아. 그럼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마비될 거 아니야. 따라서 뭐야? 글로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준다고. 바보가 아닌 이상. 따라서 이 불완전한 지수를 만났을 때 A는 구체화를 기다리는 거고 B는 뭐야? 거길 계속 읽는 거야. 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을 만났을 때 반드시 뭐야? 구체화가 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야? 선택지를 봤기 때문에 그걸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야. 학교 시험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어. 그게 표준화냐? 개별화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야. 자, 갑니다. 스탠다드가 바로 나와버리잖아. 세상 쉬운 시험이야. 지금 뭔 말이야? 기계적인 암기 위주로 시험이 진행이 된다고. 그럼 빼박이잖아. 근데 미친놈들은 봐봐. 여기서 매력성을 느꼈대. 아니, 여기까지 갈 일이 없잖아.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읽으니까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선택지를 먼저 바라보면 이런 매력적인 오답이 전혀 안 걸리게 된다니까. 됐죠? 자, 이제 빠르게 확인. 그래서 상위권 애들 A의 특징은 뭐야? 항상 답을 빨리 찾고 확인하는 작업이 있는 거지. 그럼 이때부터 뭐야? 가속도가 붙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 부족이 없는 거지. 절판. 내용이 뒤집어지는지만 체크하는 거야. 자, 학교에서 혼란스러운 변화가 있대. 즉 뭔 말이야? 시험이 너무 획일화가 된 거야. 즉 단순 기억 위주로, 단순 암기 위주의 시험이 된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뭐 점수 낮은 학생들 위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고, 자, 점수를 올려라는 압박이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뭐야? 자, 결론적으로는 개별화를 할 수 있는 한계가 나타난다.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이 개별화라는 건 뭐야? 예시에 불과한 거야. 즉 개별화 수업을 못해, 창의적인 수업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최대한 시각화해서 너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럼 너가 1교시에 머릿속에 있던 일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지. 내가 놓친 게 뭔지를. 그럼 내 생각에는 개인 과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나는 장담을 하는 거야. 이렇게 풀면. 그러니까 수업의 설계의 목표는 뭐야? 무조건 발견이야. 수업을 들었으면 나의 문제점이 발견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수업의 목표는 발전이 아니야. 발견이야. 즉 우리의 목표는 발전이 아니고 빠른 발전이야. 빠른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나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발전이야. 근데 빠른 발전은 나 이건 잘하네. 이건 못하네. 난 이것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빠른 발전이 되는 거지. 발전이 아니라 빠른 발전. 빠른 발전을 하려면 무조건 뭐다? 발견. 모든 공부를 좀 이렇게 해봐. 공부는 그냥 기술이야. 너희들이 서울대 의대 갈 게 아니잖아. 기본은 언제 중요해? 대학교 가서 학문을 할 때 중요한 거야. 학문을 할 때. 학문은 기본에 충실해야 돼. 근데 시험은 그냥 기술이야. 누가 적은 시간 들이고 빨리 시험에 강한 상황이 되냐. 이게 다라니까. 즉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한 놈하고 열심히 공부한 놈하고 누가 이기겠어. 좀 웃기지 않냐? 얘는 열심히 한다니까? 얘는 시험에 나올 것만, 이렇게 봐봐. 얘는 열심히 해. 얘는 중요한 것만 해. 얘는 열심히 해서 그래. 얘는 중요한 것만 해서 그래. 이 차이라니까?
아니 엄마랑 나랑 물에 빠졌어. 누구를 구할 거야? 엄마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워. 감사하지. 좋긴 좋은데 살아나도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 엄마를 먼저 구하고 아니 시간이 나면 나한테 오라고. 시간이 나면. 근데 시간이 나도 안 오면 그건 밉지. 와야지. 제발 우선순위 있게 하자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건 선택지를 활용하는 능력. 그냥 완전히 너무너무 유리한 상황이 돼본다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내가 문제풀이에서 넣으면 이게 문제풀이가 지저분해져서 밖으로 빼는 거야. 뒤로. 뭔지 알겠지?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최대한 설계를 해보는 거야. 수업을. 그래서 내가 이걸 수업 안에 놓고 혼자 빈 교실에서 리허설 하잖아? 그러면 약간 논리적으로 매끄럽지가 않아. 이게 흐름을 끊어. 그래서 뒤로 뺀 거야. 칠판. 자, 지칭어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100% 나오는 거야.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 명사가 받는 게 있어야 돼.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struggling student가 있어야 된다고. 자, struggle의 느낌 기억하기로 했어. struggle은 노력하다가 아니야. 응?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야. 튜브 하나를 갖고 바다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느낌이 struggle이야. 안타까운 노력. 뭔지 알겠지? 칠판.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struggling student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재진술이 걸린다고 항상. 그래서 무조건 눈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의미로 따라가야 돼. 의미로. 자, 7등급 애가 있어. 그럼 뭐야? 그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거지. 힘들게 애쓰는 학생들의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챌린지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특 A급이야. 이게 모의고사에서 40번 요약에 나왔어. 그리고 지문에는 뭐가 나왔어? 인커리지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틀려버리더라고. 즉 챌린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챌린징이 형용사로 뭐가 나와? 힘든 이런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챌린지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누가 지도자의 의견에 구성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들이야. 도전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권위에 도전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거거든. 근데 생각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 애가 부끄러움이 엄청 많거든. 근데 괌에 가서 내가 그 미끄럼틀을 이거 미끄럼틀을 한번 태우고 싶더라고. 그럴 때 내가 뭐 애한테 우리 아들 도전해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그때는 느낌이 뭐야? 인커리지의 느낌이 있는 거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챌린지가 뭐야? 학생들로 하여금 최대치의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뭐야? 권장해본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뭔지 알겠지? 이 단어의 느낌이 엄청 중요해. 안 그러면 절대 못 찾아. 그래서 요약문에 챌린지가 나왔는데 지문에는 인커리지로 재진술이 돼버리더라고. 도전해봐 이거야. 이 느낌만 기억하면 되겠지? 도전해봐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럼 뭐야? 이건 인커리지, 권장하다, 장려하다 이 느낌이 있다라는 것까지 잡아내면 됩니다. 자, 2번 갈게요. 실파. 자, 똑같아. 그 원리만 느낍시다. 출제자는 뭐야? 답이 5번이잖아.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면 5번에 대해서 시선이 분산될까야? 모든 애들이 5번만 생각해봐. 원래 1번, 2번, 3번, 4번이 없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B가 5번으로 안 올까 이거야. 그럼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에 5번에 있는 걸 조금씩 던지는 거지. brain, experience, adult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쉬운 거지. 왜? 사실은 봐봐. 여기서 성인, 뇌, 경험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전부 다 핵심 소재야 이게. 그럼 솔직히 이걸 3번하고 1번에 다 줬어야 돼. 이 문제는. 그래야 매력적으로 바뀌어. 왜? 5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뭐야? 새로운 거에 대해서 유연하다 이래서 답이 되는 거야. 새로운 거에 대해서 유연하다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뭐야? 솔직히 플렉서블을 못 봤어도 5번으로 와볼 수가 있어. 왜? 요 세 개가 있는 게 5번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아쉬운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으면 어른의 뇌 그리고 어떤 경험 얘기가 나온다니까. 따라서 뭐야? 1번, 3번에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 다 있게 만들었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좀 더 매력적으로 바뀌어. 뭔지 알겠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요 세 개는 소재, 구체화는 뭐야? 새로움에 대한 유연함, 이것 때문이라는 거지. 됐죠? 그거 선택지 보는 연습 자꾸 합시다. 칠판. 자, 첫 줄 것만 세게 읽으면 돼. 습관이야. 첫 줄 것, 첫 줄 것, 첫 줄 것. 자, 어디서 먼저? 하나, 둘, 셋, 빵! 이 문제가 요 두 개를 느꼈어야 돼. 엄청 중요해. 봐봐. 아니, 선생님, 그냥 이 문제는 그러나로 푸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뭐야? 그러나가 생략되면 버틸 수가 없잖아. 이번에 9월 모의고에서 39번에 그러나가 생략이 됐거든. 주어진 문장에서. 그러나가 무조건 생략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왜 할 수 있어? 봐봐. 잘 봐. 자, 오랫동안 뭐뭐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오랫동안 송유군이 강의를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9월 시험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 완전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럼 오랫동안이라는 건 뭐야? 과거 표현이잖아. 그렇잖아, 오랫동안.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를 나타낼 때 오랫동안 이런 말을 쓰잖아. 칠판. 주제라는 건 지금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야. 따라서 첫 문장이 엄청 중요해. 첫 문장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아니야. 지문의 중간 부분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맞아. 근데 첫 문장은 존나 중요하냐? 중요하냐 이것밖에 없다고. 무조건 중요해. 자, 첫 문장이 이런 식으로 출발하잖아. 대부분 예시 인용으로 가. 근데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오잖아. 그럼 뭐야? 비교 대조로 흘러 이렇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잠깐만. 옛날에 내가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잖아. 그럼 뭐야?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야, 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강사들은 이렇게 하면 뭐야?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 빌드업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생각해봐. 나는 송유군이 귀엽다고 생각해. 근데 이 말을 하면 뭐야? 주변에서 욕을 엄청 할 거 아니야. 저 새끼 저 미친놈이네. 막 이럴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저 새끼 송유군한테 돈 받았나 봐.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소수설일 때는 항상 뭐야? 일반론을 먼저 던지는 거야. 그래야 반박을 안 당할 거 아니야. 야, 사람들은 송유군같이 생긴 걸 못생겼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뭐야? 내가 그걸 안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야. 그럼 누가 말을 안 걸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알겠지? 칠판. 잘 봐. 이게 2020년 수능 41번, 42번에 나왔거든. 아까와 똑같아. 아까 거 봐볼게. 자, 오랫동안 뭔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됐잖아. 칠판. 자, 오랫동안 체험활동이 아이들의 교육의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압니다. 체험활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뭐가 없어? 그러나가 없잖아.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 시험. 그렇잖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지.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압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야? 앞에가 과거란 뜻이야. 그냥 봐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다가 야, 지금은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내가 시간을 분명히 지금으로 한정 짓는 건 왜 그래? 지금하고 다른 시대를 말할 때 주로 쓰는 거겠지. 칠판.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이걸로 푸는 건 개삽질하는 거라고. 됐지? 칠판. 하나 더 볼게. 자, 이것도 똑같잖아. 자, 최근까지 그랬잖아. 최근까지 비슷한 줄 알았대.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야? 다르다는 걸 알게 됐대. 그럼 앞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나가 있는 거지. 뭔지 알겠어? 근데 이 문제도 이걸로 풀면 안 되지. 왜? 만약에 대칭성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따라서 now나 과거 이런 걸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뭔지 알겠지?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그러나가 생략된 거야. 됐지? 자, 이 문제가 자, 그래서 우리는 뭐야? 제발 기출코드 1번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생략 잘 잡아내야 되고. 뭔지 알겠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가 대박이었던 건 과거도 있지만 뭐가 있어? 널리 여겨집니다. 일반론도 있는 거야. 일반론도. 야, 해석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널리 알려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중요 정보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됐지? 칠판. 자, 이것도 똑같지 않나? 자, 흔히들 이렇게 봐봐. 이런 사람도 있다. 내가 원장 세미나 이런 데 가잖아. 그럼 어떤 원장님 말투에 그게 있는 사람이 항상 있어. 흔히들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래놓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런 거에 꽂혀 있는 거야. 근데 말투에 항상 흔히들이 붙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말 습관이 그냥 비교 대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고 무조건 흔히들 이렇게 치고 들어가더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 말이 항상 습관적으로. 왜? 비교 대조를 넣어야 임팩트가 있다라는 게 뭐 언어적인 습관에 배버린 거야, 그냥.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몸에 밴 거지. 그러나 나는 하기 위한 빌드. 왜? 반박할 거니까. 내가 통념하고 다르니까 반박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흔한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야. 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야?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언어적인 약속이야.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뭔지 알겠지? 자, 그럼 뻔한 거잖아. 지금 여기는 뭐야? 나는 뭘 입고 있어? 통념을 입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빼박이잖아. 난 지금 통념을 입고 있는 거야. 이해돼? 통념은 뭐야? 내 생각의 반대말이잖아. 자, 여기서 뭐가 나와? 오랫동안 송유군이 못생겼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럼 뒤에 뭐야? 그러나 나는 송유군이 귀엽다고 생각.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칠판. 자, 첫 문장은 무조건 세게 읽어야 돼. 이걸 보는 순간 통념이라는 걸 느꼈어. 그럼 뭐야? 나의 주장에 반대말이 나온다는 거야. 칠판. 아, 어른의 뇌가 나왔네. 이게 티키타카야. 그 순간 뭐야? 3번, 5번은 좁혀져야 돼. 그러잖아. 가능성의 관점이 그러잖아. 그러면 3번하고 5번에 어른의 뇌가 나왔어. 그럼 파란색하고 초록색은 어차피 공통 지점이니까 잘라.
그럼 노란색이 중요해. 어른하고 아이를 비교하면 3번. 새로운 거에 대해서 유연함이 있다. 그럼 5번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우리의 목표는 뭐야? 어른의 뇌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야 돼. 그럼 통념의 반대말일 거 아니야. 통념은 어른의 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나, 둘, 셋. 강조하고 싶어. 봐봐. 내가 존나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목소리를 존나 크게 하면 되잖아. 근데 글로 쓸 때 강조하고 싶어.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 인용부호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셋이라는 단어를 존나 강조하고 싶어. 근데 뭐야?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방법 뭐야? 인용부호를 찍든지 기울임체를 쓰든지 이게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서 인용부호가 나온 거지. 근데 우린 다 약속했잖아. 기출코드 2번에서 인용부호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중요 정보에 대한 시그널을 이렇게 다 숙지하고 있잖아. 칠판. 그럼 생각해봐. 자, 어른들의 뇌는 set, 이미 고정됐다고, 이미 정해졌다라고 알려진대. 근데 지금 이건 통념이잖아. 따라서 뭐야? set의 반대말. 이게 뭐야? flexibl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골프 칠 때 공이 쭉 가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갤러리도 항상 그래. set, set, set. set이 뭐야? 멈추다 이런 뜻이야. stop이라고. 그러니까 골프장 가서 뭐 스탑 이런 거 하지 말고 촌스럽게 set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스탑 그러면 촌스럽다 또. 무식하게 내 친구들 막 스탑 하더라고. 부끄러워서 진짜. 그리고 골프장 가면 공이 비 맞으면 쫙 멀리 가면 사람들이 볼 이러거든? 공 날아갑니다. 조심해라. 이렇게 이해를 했나 봐. 그러니까 공이 땅 쳤어. 근데 저쪽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간 거야. 그럼 위험하니까 공 날아갑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애기들이 보면 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게 아니고 그 어원이 옛날 전쟁에서 대포 같은 걸 쐈는데 이게 잘못 날아가면 포 이렇게 하는 거야. 위험한 게 앞으로 날아가니까 조심해라 이거거든. 근데 포 이걸 갖다가 그냥 여기서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뭐 공이 멈춘다. 진짜 답답하다. 됐지? 자, set. set이라는 단어를 존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정반대니까. 근데 갑자기 set만 포인트를 늘릴 수가 없잖아. 갑자기 저기다 형광펜 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인용부호를 찍는 거야. 항상 글씨에서 강조할 수 있는 건 뭐다? 인용부호하고 기울임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됐죠? 7, 8. 자,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상태야. 자, 이제 뭐야? 답은 거의 나온 것 같으니까 빠르게 확인. 자, 통념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나올 거 아니야. 근데 2번이 나왔다는 거지. 아,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다 대비가 돼 있지. 가볼게. 자, 우리는 그러나가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러나가 나오면 기출코드 3번을 떠올리기로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기본적으로 10번 중에 7번은 역접이니까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는다. 이걸 기본으로 가는 거야. 단. 이상하다? 뒤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앞뒤가 50대 50이야. 그럼 이건 뭐야? 역접이 아니고 비교 대조다. 이렇게 치는 거지. 9월 시험에서 23번에 뭐가 나왔어? by contrast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지. 됐지? 7, 8. 선생님 이상해요. 대칭성이 없어요. 그럼 뭐야? 강조.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7, 8. 우린 지금 뭘 기다려? 역접을 기다리잖아. 통념 다음이니까. 7, 8.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는 그러나만 찾으면 돼. 근데 이 앞에 있는 그러나는 뭐야? done 이렇게 된 거야. done. 또 인용부를 찍었잖아. 내가 군대 있을 때 미군 장교가 한 말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Hey song, we are done 이러거든. We are done. 그 뭐야? 우리 끝났다. 퇴근해라 이 말이야. 즉 뭐야? 어른들의 뇌는 끝났다는 거야. 셋하고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또 뭐야? 인용부를 또 찍은 거야. 결국 셋하고 더는 똑같잖아. 따라서 얘는 뭐야? 역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잖아. 우리가 찾고 있는 거 역접이잖아. 그럼 뭐야? however를 살펴볼게. set. 어른들의 뇌는 정해졌다. 고정됐다. 끝났다. 끝났다. 이런 말이잖아. 끝났다. 칠판. 그럼 이 벗은 우리가 기다리는 역접이 아니야. 이 however 뒤에는 과연 있을까? 있네. 뭐가 있어? 어른들 뇌는 변한다는 거야. 그리고 적응한다는 거야. 근데 존나 강조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can을 기울인 거야. 이렇게 된 거지. can이라는 단어는 너무 보잘것없는 평범한 단어잖아. 근데 존나 강조하고 싶어. 그럼 방법 뭐야? 인용부를 찍든지 기울이든지 이거밖에 없다. 그럼 이게 한 문제가 아니야. 기출코드가 5개, 6개가 있는 문제라니까. 이 문제 하나로. 칠판.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그냥 그러나가 나왔고 뒤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이렇게 풀면 의미가 하나도 없지. 그러나가 생략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2번 문제를 편하게 풀지 말고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맞는다가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수능에서 다시 만난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된다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다시 만난다. 내 해설 강의 목표도 뭐다? 무조건 다시 만난다. 9월 달에 증명해 줬잖아. 자, 선생님 더 읽고 싶어요. 그만 읽어 새끼야. 왜? 연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택시 기사에 대한 연구가 있잖아. 그럼 이 뒤에 내용 뭐겠어?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이 글의 주제는 어른들의 뇌는 절대로 고정된 게 아니고 새로운 거에 변하면서 적응한다 이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택시 드라이버야. 초등학생이 택시 운전할 리는 없잖아. 그럼 택시 드라이버가 누구야? 어른이겠지. 그러잖아. 뻔하잖아. 택시 드라이버 연구가 나왔잖아. 그럼 뭔 말이야? 야, 택시 운전사들이
새로운 지역에 갔는데 그 지리를 엄청 빨리 익혀.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 되잖아. 왜? 예시 납뒤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특정 직업, 예시. 우리가 31번 9월 특정 새, 34번 아테네 특정 도시, 39번 이집트 피라미드 특정 건물 이렇게 했잖아. 자, 이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뭐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걸 툭툭툭툭 쳐냅시다. 됐죠? 자, 3번 들어갑니다. 자, 이제 2번을 제대로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선생님 희한해요. 3번하고 4번이 똑같아요. 이렇게 느껴졌어야 돼. 2번, 3번, 4번이 똑같아요. 이렇게 느껴졌어야 돼. 왜? 우리는 제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해. 과목 불문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A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문제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칠판. 왜? 본질을 봤기 때문에. 생각해봐.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난주 영상 찍을 때 이거하고 똑같이 입었어. 즉 자켓을 입고 타이를 메고 셔츠를 입고 여기다 꽂고. 근데 뭐야? 이게 그냥 바뀌었을 뿐인 거야. 똑같아. 나의 코디는. 전혀 바뀌지 않아. 아주 단순 무식한 코디야. 본질을 보면. 근데 그걸 모르면 뭐야? 색깔만 보면 저 사람 옷이 존나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본질은 아예 똑같다. 코드가. 이게 드레스 코드잖아. 기출 코드가 있다니까. 칠판. 갑니다. 자, 이념 얘기가 나올 건 이미 예상이 된 상태야. 이념 얘기가 나올 건 이미 예상된 상태. 들어갑니다. 칠판. 뭔가 딜이 나오고 프린서플이 나오고 유니버설이 나왔네. 그지? 자, 첫 문장 존나 중요하다 했잖아. 첫 문장에 뭐가 나와? 이념하고 원칙하고 거래 이런 말이 다 나온다고. 됐지? 자, 하나 더 뭐야? 하나 더. 요까지가 B야. A는 여기서 하나를 더 볼 수 있어야 돼. 뭐야? 최근에는 공통단어는 공통단어인데 숨겨진 공통단어가 나온다가 핵심이야. 숨겨진 공통단어 뭐야? 칠판. 장애물이 나왔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왜 나왔어? 칠판 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지문에 obstacle이 있었다고. 따라서 장애물을 갖다 이렇게 스펠링 바꿔가면서 재진술로 나온다는 게 3학년 시험의 특징이야. 계속 스펠링을 바꿔가는 싸움. 재진술, 재진술, 재진술. 성격이 좋다, 인품이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야. 잘 따라와야 돼. 칠판 갑니다. 자, 첫 주연 것만 세게 읽을게요. 자, 이건 뭐야? 자, 뭔가 이념. 그 다음에 어떤 거래. 그 다음에 이념, 거래. 그 다음에 어떤 원칙. 그 다음에 무슨 장애물. 뭐 이런 말들이 쭉 있었잖아. 칠판. 갑니다. 하나, 둘, 셋. 첫 문장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아니고 존나 중요하냐 중요하냐 이런 싸움. 하나 둘 셋. 똑같잖아. 흔히들. 맨날 나오는 거야. 흔히들. 그 대신 100%는 아니야. 조심해야 될 건 뭐야? 내가 가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내 의견이 다수에 속해 이걸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가끔 나올 수가 있다고. 근데 내가 말하는 패턴이라는 건 뭐야? 10번 다가 아니고 10번 중에 8번 9번 되는 걸 패턴화 시킨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뭐야? 그냥 그러나가 나오나를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야, 내 말은. 뭔지 알겠지? 항상. 출판. 자, 마찬가지로 계속 나와. 오픈, 흔히들, 그러나. 흔히들, 그러나. 난 맨날 그 문장 보면 이 생각이 나.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모든 문장의 시작이 흔히들이야. 웃기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비교 대조가 몸에 밴 거야. 아무래도 강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내가 볼 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보를 중요하게 전해. 자, 이걸 보는 순간, 통념인가? 이렇게 읽는 거야. 확률이 80, 90이니까.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뭐야? 어떤 이념, 거래, 원칙, 장애. 이런 애들이 선택지에 2번 이상 나왔다는 거 뭐야? 핵심 소재니까 나왔다니까. 그냥 빼박이야. 그게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라는 걸 보여줬잖아. 9월달 시험에서. 칠판. 자, 어떤 법이나 제도에서 구체화되는 이념적인 원칙이 나왔대. 이념 원칙이 나왔네? 근데 그게 뭐야? 거래를 막아버리겠대. 거래를 막아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제도와 법에서 구체화된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나왔잖아. 이념, 원칙, 그 다음에 거래, 그 다음에 장애 다 나왔잖아. 근데 잘은 모르겠잖아. 그렇잖아. 잘 봐. 내가 만약에 단어를 몰라, threaten을 몰라, principle을 몰라. 그럼 내 잘못이야. 단어를 다 알아. 근데 내용이 어려워. 그럼 누구 잘못이야? 글쓴이의 잘못이야. 그럼 글쓴이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야 돼. 그게 바로 뭐야? 예시 인용의 전개 방식이라고.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야, 이념이라는 거 근데 좀 어렵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야, 유진아, 과일 먹으면 건강에 좋아. 아빠 과일이 뭐야? 야, 네가 먹는 새끼야. 사과, 배, 귤 이런 게 과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너 그거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 자, 뭔가 이념적인 원칙이 어려우니까 뭐야? 야, 국가주의, 근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걸 예를 든 거지. 특정한 이념. 칠판. 그럼 예시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야? 아, 이러한 이념적 원칙들이 거래에 장애가 된대. 우리가 예상하는 게 그대로 나왔잖아. 이런 이념적 원칙들이 거래에 장애가 된대. 아예 빼박 나왔잖아. 근데 뭐가 있어? 그러나가 있잖아. 그럼 다 뒤집는 거지. 근데 나는 이걸 예상했잖아. 왜? 흔히들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칠판. 자, 그러나가 나왔어. 앞에는 뭐야? 자, 어떤 이념적인 원칙이 거래에 장애가 된대. 부정적 가치 판단을 했어. 그럼 뒤에 뭐가 나오면 돼? 플러스가 나오면 돼. 근데 이렇게 된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래서 선택지에서 고민을 한 거야. 뭘 고민한 거야? 내비게이션을 준 거야. 내비게이션이 뭐야? 길을 찾다 이런 뜻이야. 길을 찾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차에 달고 다니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 단어 때문에 불편해. 여기에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 오버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념적인 장애물을 극복한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다고. 이념적인 장애물을 극복한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주니까 뭐야? 불편해진 거지. 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없으면 이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불편함을 주는 거야. 근데 아무 상관없어. 왜? 우리는 이 단어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니까. 봐봐. 어떻게 푸는지 대칭성 만들면 되잖아. 칠판. 야, 이념적인 원칙들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거래에 장애가 돼. 그러나 우리가 조금의 창의성을 갖는다면 이념적인 원칙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이념 원칙을 존중해!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사업도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지. 뭐 하면? 창의성을 가지면. 그럼 그러나 뒤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야? 창의성이잖아.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왔어? 예시가 나왔잖아. 그럼 결국 뭐야? 역접 뒤 예시야. 또 걸리는 거잖아. 그냥 빼박이야. 역접 뒤 예시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창의성이야. 그럼 칠판. 아니 생각해봐. 내비게이션 전혀 필요하지 않아. 나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역접 뒤에서 예시 앞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야, 창의성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어 이거잖아. 그럼 뭐야? 그냥 창의성으로 끝나는 거야. 이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고. 근데 내비게이션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런 멍청한 새끼들 있다고. 이념적인 원칙이라는 게 사업에 장애가 돼. 그러나 창의성을 가지면 해결된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창의성. 그리고 바로 뒤에 뭘 붙였어? 예시를 붙였잖아. 됐죠? 자, 3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요 주황색 3개야. 선생님, 저는 이것 때문에 3번을 골랐는데 아니라니까. 내가 3번을 오늘 맞겠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지만 그건 B의 자세라니까. 나의 목표는 3번을 오늘 맞겠다가 아니고 수능날 3번을 다시 만나겠다라고. 그럼 당연히 주황색 3개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읽었다가 아니고 이걸 왜 읽었냐고. 뭔지 알겠어? 선생님, 이 문제에서는 이게 중요한 정보였네요. 왜? 얘들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됐죠? 자, 4번 들어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칠판. 자, 엄청 쉬운 문제네. 칠판 갈게요. 과학이다. 이렇게 된 거지? 과학이다. 됐지? 이 글의 소재는 기본적으로 과학이야. 자, 하나 더 갈게요. 칠판. 뭐가 나왔어? 지속 가능성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둘 중에서 특이한 단어는 뭐야? 지속 가능성이잖아. 따라서 답은 몇 번 아니면 2번 아니면 5번이야. 칠판. 자, 왜 이렇게 냈어? 출제자는 B를 생각하는 거야. 야, B가 지문을 읽었어. 그럼 B가 이건 받겠지 이렇게 된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종로에서 군대 제대하고 IBM에서 토익 강의를 했었는데 회식하는데 심리학 전공자가 거기 꽤 있는 거야. IBM에. 나 왜 있을까 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걸 해주는 거야. 즉 지문을 열심히 읽고 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이것만 넣으면 매력적인 오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을 구성한 원리가 엄청 간단해.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뭐야? 실제로 그 원리를 좀 더 깊이 보니까 이게 핵심 소재였던 거야. 생각해봐. 지문은 소재를 구체화해야 돼. 그럼 자기가 주제를 쓰다 보면 핵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 그럼 출제자는 뭐야? B가 반복적으로 본 단어를 갖다 선택지에 넣는 거야. 그래서 핵심 소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뭐야? 생각해봐. B 같은 애들은 존나 읽어. 그리고 어떻게 돼? 와, 이건 뭔 지속성 얘기가 나오겠는데? 과학과 어떤 지속성이 나오겠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번 아니면 5번이네? 다시 읽어야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2번 아니면 5번이네. 이렇게 읽어본 거지, 이미 출발할 때. 자, 이 글의 소재는 뭐야? 과학.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근데 두 개 중에서 이게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놓고 2번하고 5번의 차이점이 뭔지 보는데 여기서 바로 뭘 느껴야 돼? 대칭성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까 1번처럼. 왜 그래? 칠판. 자,
결국은 뭐야? 지속 가능성에서 과학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과학이 필요하대. 즉 이건 뭐야? 2번은 결국은 과학을 강조하는 거야. 즉 과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즉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뭐가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과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과학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5번은 자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과학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 얘는 뭐야? 과학이 부족하니까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뭔 말이야? 과학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선택지라고. 이게 그냥 보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대칭성의 관점에서 보면 보인다고. 자 들어가 볼게요. 칠판 갑니다. 이렇게 만들고 출발할 수 있어야 돼. 자 칠판 자 이게 보였어야 돼. 선생님 저는 리가들리스가 그러는지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겠지. 나도 몰라. 근데 문제는 뭐야? 오픈하고 나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나의 사고 과정을 그대로 보여줄게. 잘 따라와. 이게 그래서 가장 심화 버전이야. 됐지? 칠판. 자 나는 이 문제를 읽고 뭐야? 여기까지 읽고 2번인 줄 알았어. 왜? 과학이라는 게 기여할 수 있대. 어디에? 지속 가능성에. 바로 2번이잖아. 완전 2번이야. 그럼 이제 뭐야? 예시 인용이면 같은 말로 쭉 진행될 거고 비교 대조면 내용이 뒤집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야 이제. 그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 통념도 안 나왔고 과거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난 예시 인용을 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현재 내 입장에서는. 빼박이네. 과학이라는 게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 2번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오케이 2번 거의 유력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지. 그럼 난 이제 뭐야? 자 비교 대조로 내용이 뒤집어지냐 아니면 예시 인용으로 같은 말로 흘러가냐 이것만 생각하고 가는 거야 칠판. 근데 여기서 바로 뭐가 보여? 오픈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야? 약간 의심을 한 거야 세모. 왜? 난 오픈을 중간에서 본 적은 별로 없거든. 보통 흔히들 통념을 앞에 주지 중간엔 잘 안 주거든. 그래서 난 솔직히 여기까지 보고도 세모 정도야 그냥. 확신은 못했어. 자 흔히들 우리가 할 수 있대. 즉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멸종위기에 처한 백두산 호랑이, 북극곰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감소를 뒤집어 볼 수 있대. 뭐 황우석 박사 이런 사람 뭐 DNA 막 이런 걸 해갖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얘가 좀 찝찝해. 근데 문제는 뭐야? 대박. 얘도 내가 모르는 애야. 차라리 여기에 그런 거 나왔으면 쉽잖아. 다행히 나우가 있어. 나우는 그냥 쓰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지금은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절대. 아니 내가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을 또 쓸 이유가 없잖아. 나우는 거의 그러나에 가까운 애야. 그래서 나는 얘는 좀 찜찜하고 얘도 좀 찜찜하고 얘는 처음 봤고 근데 얘가 좀 뭔가 강력한 것 같아. 하여튼 다 필요 없어. 뭐야? 내용의 대칭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잖아. 이제 이것 때문에 의심은 했으니까 봤더니 뭐야? 과학과 어떤 사회적인 결과 사이의 관계라는 건 플로우드, 흠결이 있대.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그럼 뭐야? 이런 단어는 너가 왜 해야 돼? 이건 내가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존나 다 해줬어. 근데 플로우는 몰라. 그럼 답이 없어. 단어는 해야 된다. 뭔지 알겠지? 그럼 뭐야? 결국 얘들 때문에 의심했고 얘들 때문에 의심했는데 결국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그럼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 결국은 뭐야? 과학에 대해서 긍정적 가치 판단이 아니고 부정적 가치 판단. 그러니까 몇 번으로 간다? 5번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봐봐. 이 문제를 가장 거지같이 풀어볼게. 이런 거 다 생각하고 풀 수 있어. 어떻게 풀 수 있어? 야, 그러나가 나왔잖아. 봐봐. 그러나가 나왔잖아. 뒤에 존나 세게 이렇게 풀 수 있잖아. 그럼 아무 발전도 없이 그냥 오늘 이 문제를 편하게 맞는 거에 불과하다고. 야, 통합하다.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똑같잖아. 그러나 뒷문장을 읽으면 게임 끝. 이렇게 풀어보면 뭐야? 이 문제가 엄청 간단한 문제라니까? 그럼 가치를 다 놓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제발. 관역의 가운데를 맞으면 이렇게 푸는 거고 관역의 바깥쪽을 맞으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쉽게 풀고 싶다.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생각하기 싫다.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난 진짜 많이 생각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풀어야 된다. 됐죠? 제발 양치기 하지 말고 제대로 생각하면서 풀어봐 문제를. 됐지? 칠판. 자 됐고. 근데 이제 이걸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제가 인코퍼레이팅하고 인터그레이팅을 몰라요. 그럼 뭐가 있어? 우리 동의어 교재가 있어. 그럼 동의어 교재 2페이지 가면 인코퍼레이트하고 인터그레이트를 다 묶어서 설명해 놓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걸 해라고 추천하기가 조심스러움은 있어. 왜?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 단어장 충실하면 솔직히 뭐야? 이건 기본 단어장에도 어차피 있는 거야. 동의어는 새로운 단어를 늘리는 게 아니고 아는 단어를 이렇게 그룹핑해주는 연습을 하는 교재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막판에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해라 이렇게 추천하기 힘들고
이런 교재가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쓰고, 근데 이 교재의 특징은 뭐다? 새로운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네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동의어끼리 그룹핑을 해주는 연습을 하는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지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어? 방식에 대한 연습을 했어. 다시 한번 지금 신규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 유형별 풀이비법 교재가 시즌1이 있고 시즌2가 있어. 지금 신규생들은 링크를 이걸 다 보내줄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들한테 말해서 그냥 교재만 구입해서 이 강의 들으면 돼. 뭔지 알겠지? 링크는 다 무료로 보내줄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9월 달에는 이거 끝내고 10월 달에 이거 끝내고. 근데 선생님 추천하는 건 굳이 하나를 하면 얘가 더 좋아. 그래서 얘를 먼저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지? 그래서 자기가 문제풀이 방식을 좀 더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저걸로 해결하면 되니까. 됐죠? 고생했습니다.